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산일전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7.6% 더 올랐고요. 장중에 이제 17만원을 찍고 내려왔죠. 네, 이제 실적 발표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늘상 해오던 그런 대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은 어차피 이게 주가랑은 좀 별개로 봐야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고, 또 변압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관련 섹터,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 전선주들도 지금 다 아직까지는 강하죠.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정비례, 약간 우상향을 보여주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 내가 이 조정의 구간, 내가 이 구간을 좀 기회로 잘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알고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기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조정이 나오잖아요. 멘탈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상승장 안에서 내가 들고 있는 진짜 모멘텀이 좋은 것 같고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 더더욱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앞 구간의 주가가 5만원대부터 그 다음에 12만원 정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7만원 정도를 끌어올려줬고, 그 다음에 지금 횡보하는 10만원, 그 다음에 11만원 구간이 평균적인 가격대였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거의 한 6만원 정도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6만원, 7만원 정도. 보통 실적 발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고는 산일전기가 결국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로 인한 기대감을 여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LS일렉트릭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활용을 했던 거고, 의미 있는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라운드 피겨를 지금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거든요. 15만원은 냉정하게 너무 좀 박스 구간 대비 10%, 15%밖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찍고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었고, 우리가 15만원 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대신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그때의 변동성, 오늘도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를 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명절 연휴가 또 길었다 보니까 보통 이 시기가 아니라 지난주 정도의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다 일주일 정도 이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로 인한 어떤 개별적인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까지는 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실적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당일날은 힘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 오늘 데이터는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매도 6만 주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오늘 거의 1대1 포지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대1 정도 들어왔죠. 연기금 빨간불, 금투 빨간불, 투신 보험 파란불이긴 하지만 연기금이 대부분 다 커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죠. 네, 오늘 원체 이제 장 초반부터 다 올라갔죠. 해중은 시가를 9%까지 띄웠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쵸. 결국 94만 9천원. 이러면은 결국 우리가 효중 200만원 넘어간 거는 기다리고 있던 거고, 이미 가격도 넘어왔고, 이 현대일렉트릭이 100만원을 찍느냐 찍지 못하느냐 이거에 맞춰가지고 박자를 계속 카운팅을 했단 말이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오늘 95만원까지 가격을 끌어올려 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일렉이 100만원 찍는 거, 요거는 살짝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타이밍으로 넘어왔죠. 네, 그 다음에 LS일렉트릭은 오늘 50만원을 찍어줬습니다. 네, 앞 구간의 전고점이 30만원 부근, 지난번 실적이 나올 때 이제 30만원 부근을 횡보를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20만원이라는 가격을 지금 더 올려놨습니다. 역시나 기관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변압기 섹터에서 저는 이번 턴에 좀 중요한 거는, 앞에는 그래도 조정이 조금 길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이 이 변압기 모멘텀이 들어온 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반응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없었고, 진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AI 쪽이 훨씬 더 이제 올라오면서, 기존에는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인프라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주요 모멘텀이었는데 여기 AI가 정말 강하게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변압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변압기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래서 저는 결국 대장주들이 상승적인 가격을 찍어주는 거. 제가 효중이 요즘에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따라가는 종목이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종목인데 결국 얘네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앞구간도 똑같았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지만 주가가 얼마나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주고 그 다음 랠리를 만들어내느냐. 네, 과연 이번 4분기에는 이 주기를 3분기보다는 좀 더 줄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뭐 길게 나올 것인가,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또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애초에 이때부터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또 이제 겨울쯤 가가지고, 이때 여름이었잖아요. 뭐 아직도 기억나지만 분명히 또 추워질 때 우리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지금 잘 준비를 하면. 그래서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뭐 채우자라는 관점으로 대응도 했었고, 내가 분할 매도했던 비중만큼 다시 또 매수를 해도 이게 평단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 거다. 어차피 가격이 하단으로 좀 정해져 있고 산일전기는 앞구간 10만 원을 넘어왔던 그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10만 원 전후로, 11만 원 이하로는 우리가 분할 매수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3달 동안 쭉 이 산일전기에 대응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틀 자체는 뭐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여전히 시장은 먹을 만한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또 순환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더 갈 수도 있죠.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정말 좋다, 다음 분기 기대감이 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 왔던 대로 그 상태로 대응을 해서 수익이잖아요. 지금 뭐 산일전기를 들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한 분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대로, 너무 또 욕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또 실적 발표 전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좀 더 볼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우리는 앞에서도 그런 대응을 통해서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비슷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랑 이제 내일 모레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도를 하는, 내가 뭐 전체에 대한 비중을 다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일부, 내가 그냥 계획했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내가 이번에는 뭐 5주 정도는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좋은 가격을 주면 나머지 것 채워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좀 진행을 하시는 거. 그리고 뭐 AI가 원체 지금 뭐 반도체 같은 사이클만 봐도요, 쉽게 이렇게 죽을 만한 그런 랠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는 어쨌든 뭐 반도체 랠리를 좀 따라가는 성격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천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변압기도 모멘텀은 그냥 쭉 유지가 된다. 이게 제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완전하게 지금 그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지금 뭐 뉴스로 나온 것만 해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 모멘텀을 깔고 있는 그런 섹터. 생각보다 랠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생각했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보고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빠진다, 뭐 내가 당장 내일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완전하게 180도 바뀌고 이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고, 내가 심지어 하루 늦게 대응을 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 당일날에는 진짜 뭐 뭔 일 날 것 같지만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똑같이 또 다음 랠리를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 수급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이제 뭐 지난번처럼 좀 장중에 나올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다 쓰는 섹터는 뭐 내일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뭐 그게 수요일까지 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일단은 그 전후가 어쨌든 첫 번째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저희는 이제 일진전기 정말 단골로 매매를 하죠. 저희는 오늘 일진전기를 매도를 했고요.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섹터들도 충분히 다 수익을 챙겨놨고, 저희는 이미 11월 시장이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지난주에 또 착실하게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또 만들어냈고,
저희가 공식 이벤트가 금요일날 이제 끝이었는데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좀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뭐 11월 넘어와서 결국 지수가 또 엄청난 불을 뿜지 않습니까? 근데 11월은 더 심해졌죠. 뭐 첫 거래일이 끝나긴 했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것 대비 시장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하진 않는다. 예, 저희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뭐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는 됐지만 그래도 뭐 오늘까지는 충분히 뭐 유도리 있게 저희 관리팀장님이 유예를 좀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만큼 또 답답하고 멘탈이 흔들리는 게 없거든요. 저희가 또 내일부터는 이제 라이브 방송 또 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안내가 될 거니까 내일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많은 참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